전쟁의 역사성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 전쟁이 왜 일어나는가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기 위해서 전쟁의 역사성이라는 개념을 쓰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제 특히 이제 아까 냉전 이후의 전쟁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랬을 때 그 전쟁을 좀 역사적으로 바라봤을 때 여러 요소들이 좀 1990년대 이전의 전쟁과 1990년대 이후의 전쟁이 또 달라지는 측면이 있는데, 그거 좀 거기에 대해서 그 역사적으로 1990년대 이후의 전쟁을 바라본다는 건 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아까 막 새로운 자본주의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금융세계와 군사세계와 이런 말씀 되게 좀 새로운 측면에 있어서 전쟁 양상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새로운 전쟁이라는 수사는 사실 원어가 쓴 건데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전쟁의 양상인 게 뭐 무기가 발달해서 뭐 사람을 많이 죽여버리고 뭐 핵무기로 막 버튼 누르니까 다 죽어버리고 이런 어떤 다른 새로운 전쟁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게 과거에 어떤 것과는 다른 계기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지적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9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전쟁이란 게 어떻게 나타나냐 했을 때, 그러니까 그거는 어찌됐던가 그 미국 혹은 강대국의 전략이 시대가 변하면서 바뀌었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 신자유주의 뭐 이런 단어를 썼는데, 그거는 제가 설명할 수 있는데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분 없을까요? 저한테 넘기는 건가요, 지금? 당황스럽네요. 잠깐만.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질문이 많아서 사실 이거를 좀 깊게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사실 질문이 지금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데 지금 세 파트가 다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신자유주의 같은 경우에 좀 궁금하시면 겨울방학 때 디프리 오시거나 겨울방학 때 한국제현대사 연구회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좀 이런 질문도 하나 있었어요. 좀 전쟁을 실질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도 좀 있었는데, 일단 평화운동이 가능한 건지, 전쟁을 막을 수 있는지 이런 의견도 좀 있었거든요. 사실 전쟁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지금 당장 있느냐 했을 때, 제가 글을 쓰거나 뭐 제가 같이 원우랑 이걸 준비를 했는데 원우랑 얘기를 해본데, 이게 지금 당장 대안이 있느냐 했을 때는 사실은 좀 의견이 좀 엇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본론 1에서 제시하고 싶었던 차원은 지금 어떤 뭐 평화운동에 당장 나서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전쟁 반대를 하고 이런 것들 움직임에 나서자라는 차원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나서기 앞서서 이게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맥락을 좀 파악하고자 하는 차원이었다는 걸 좀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분석한,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고 싶은 차원에서는 이게 전쟁에 대한 어떤 반전운동이나 평화운동이 결코 이게 뭐 베트남전 반전운동만 봐도 그렇고, 그게 베트남전 반전운동이 비교적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세계적인 차원에서 어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체제를 거부하는 어떤 다른 대안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베트남전 반전운동이 그나마 어떤 비교적 반전운동사에서 좀 그러니까 성공한 사례라고 평가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지금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인식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전쟁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막아내고 대안적인 어떤
사회 방식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는 계기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혹시 이 부분 첫 번째 발표에 대해서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들을 보내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걸 좀 다루기 다 힘들 것 같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으시거나 또 여기서 좀 방금 답변을 듣고 좀 추가적인 질문 들거나 좀 안 풀리는 부분이 있으시면 혹시 지금 질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지금 질문이 없으면 좀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코너를 준비하신 분들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제 북한이 지금과 같은 전략을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북한 스스로가 자기들이 악마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사실 했는 건데 이 책임을 미국이나 뭐 남한에게 돌릴 수 없는 건 아닌가라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네,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스스로가 마냥 미국의 압박 정책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지금과 같은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스스로 어느 정도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 어떤 군사적인 이런 도발 정책이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했다고는 저희도 동의는 하는 바이고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해 봐야 한다고 저희가 마지막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하지만 큰 맥락에서 봤을 때 미국의 압박 정책에 따른 반작용으로 북한이 그런 악마화의 이미지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 이거는 어느 정도의 미국의 압박의 영향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질문지에 보면은 세 가지 예시를 들어주셨어요. 폭력적인 언어 선택, 국지도발, 핵실험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핵실험부터 일단 차근차근 볼게요. 1차 핵 위기, 북한이 핵 위기를 핵위기, 1차 핵위기도 사실 미국이 IA 의원들한테 미국이 영변 핵시설을 좀 더 철저히 감시한다 계속 주장을 해서 북한이 그거를 나중에 참다가 거부하고서 핵위기를 터뜨린 거고요. 2차는 94년도에 체결한 제네바 협약을 미국이 계속 지키지 않고 지체를 하다 보니까 터뜨린 거고 3차 핵위기 같은 경우는 미국이 우리나라 백령도 같은 데다가 사드라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키리즈무 훈련 같은 군사 훈련을 계속 진행을 해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북한이 3차 핵위기를 터뜨린 거고요. 또 연평해전 2002년도 있었던 것들도 어떻게 보면 미국이 가장 대북 압박 정책을 강하게 했을 때 터진 해전이에요. 북이 NLL을 넘으면서 이제 대응하는 도중에 벌어진 참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든 우리나라 역사에 있었던 북한의 국제적인 도발 같은 걸 봤을 때 미국의 압박 정책이 가장 심했을 때 그런 거에 대응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북한이나 미국이나 남한이나 다 나쁜 놈이다. 이런 질문으로 보면 될 것 같네요. 또 좀 발표 자체에 대한 질문도 하나 있었는데 제네바 합의는 클린턴 정부 때 이루어진 것인데 민주당 정권과 무관하다는 서술이 맞는 건지. 네, 사실 저희가 말한 포인트는 제네바 합의가 합의가 이루어진 과정 자체가 클린턴의 민주당 정권과 완전히 무관하다 이런 서술이 아니라요. 클린턴 미국 민주당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부시 공화당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자유민주주의를 전 세계 확산시켜서 안보 위협을 최대한 완화시켜서 기업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개혁 개방을 북한한테 이뤄지게 하는 그런 면에서 본질적인 맥락이 같다는 뜻에서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대신에 부시 정부는 약간 좀 신보수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좀 있어가지고 강경책을 좀 더 높게 한 거고 클린턴 정부 같은 경우는 그거와 반대로 다자간 안보 협력 체계를 통해서 북한의 유화 정책을 통해서 개혁 개방을 이끌어내려고 했었던 거 그 두 가지의 차이일 뿐이지 본질적으로 북한의 개혁 개방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려고 하는 미국의 의도는 똑같다라고 해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질문이나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시간 반 동안, 2시간 반 맞죠? 네, 굉장히 긴 토론 있어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네, 굉장히 많이 지쳐 보이시네요. 네, 마지막 순서입니다. 자료집 혹시 있으신 분들은 21쪽을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포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의식이나 고민을 받아 안아서 진행했던 포럼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럼의 문제의식을 받아 안고 여러분들과 함께 사후에 이제 포럼 끝나고 나서 어떠한 대안을 모색하고 앞으로 고민할 것인가를 담아서 결의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번 포럼 같은 경우는 애초에 답을 제시하는 포럼이 아니라 함께 답을 찾아가는 포럼을 만들자는 목표로 만들어진 포럼이고요. 그래서 결의문 여기 한근현, 헌준, 수레, 유진 두 허브가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2010년 1회 포럼을 시작으로 고려대 중앙학회학술 동아리 정치경제연구회 수레바퀴와 한국근현대사연구회가 만들어온 사회과학 포럼은 매년 그 해의 정세를 가장 잘 정해 고려대 학내외 학회학술 공동체의 대안적 학습과 실천을 결의해왔습니다. 오늘 5번째 사회과학 포럼에서도 각자의 특정한 의제들에 대해 고민해온 학회학술 공동체들이 모여 한반도의 반전평화라는 주제를 통해 경쟁과 이윤의 논리만이 인정받는 지금의 현실을 비판하고 우리만의 다른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모색했습니다. 5번째 사회과학 포럼 누구를 위하여 총성은 논리나는 지금 전 세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한반도에서 전쟁은 왜 발생해왔는가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고민과 분석, 학습을 거쳐 지금의 전쟁 위기를 야기한 원인들과 이에 기반한 통략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우리들만의 과학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논의와 토론의 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 결의문을 통해 포럼이 담보하고자 했던 이후의 학습과 실천을 포럼 기획단 참가자들과 함께 결의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경쟁과 이기심을 인간의 본성으로 치부하며 전쟁을 정당화하는 현실의 얼개를 인정하지 않는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발생해온 수많은 전쟁들은 실제 전쟁에서 서로에게 총검을 겨누어야 했던 민중들의 의지가 아닌 정치 경제적 권위에 의한 것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 이르러 경제적인 성장과 팽창의 논리로 경쟁하는 자본들에 의해서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민중들의 희생을 단지 인간의 본원적인 폭력성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들, 민중을 죽음으로 처참히 내몰고 있는 현실의 문제에 당당히 도전하는 것을 결의합니다. 우리는 동아시아와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내몰고 있는 정치 경제적 제도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지금의 세계 경제 질서하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기득권의 논리에 의해 민중들의 삶을 철저히 외면하며 막대한 군사 비용을 지불하고 서로에게 절멸의 무기를 겨누고 있습니다. 서로의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교묘히 감추기 위해 한반도에 각종 군사 무기를 배치하고 군사 훈련을 실행하며 민중의 터전을 동아시아의 화약고로 만들고 있는 지금의 군사 정책과 제도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기획 실행될 수 있는 현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와 이에 편승한 자본의 논리에 당당히 도전할 것을 결의합니다. 우리는 전쟁 위기가 앗아갈 민중의 생존권, 노동권, 여성권을 지키기 위한 연대를 건설한다.
우리는 전쟁 위기를 불러온 현 군사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수많은 민중들의 생명이 희생되고 노동자들이 서로를 죽이기 위한 군사 무기를 만들어 그 무기를 자신의 손으로 쥐어야 하는 비극적인 현실을 비판합니다. 또한 이러한 조건 속에서도 또다시 가장 잔혹한 현실의 피해자가 되어 전쟁, 군대, 안보의 논리 속에서 외면당하는 여성의 권리를 위해 더욱 강력한 연대를 건설할 것을 결의합니다. 결의안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크고 모호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본 결의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모이셨을 때 사회과학, 정치경제학, 여성주의, 역사학회들이 모이시고 또 각 단위별로 굉장히 상황이나 조건이 다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결의안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 안으시거나 아니면 각 단위에 맞춰서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각자의 단위에서 많이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의문을 다 같이 복수로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